예, 안녕하십니까. 예, 264페이지. 맞죠? 예. 저번 주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조금 얘기하다가 그냥 마무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264페이지서부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닥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32회 때 무려 3문제씩이나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그런데 뭐 쓸데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거는 100내나 해봤자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주 물어봅니다. 31회 때까지 물어봤죠. 31회 때까지 물어봤어요. 그 다음 내가 도로 찾아와야겠다라고 해서 진정명의 회복 그래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낱개의 지문으로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내용이 너무 번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물어보지 않고 상속하고 비슷한 놈이 있어요. 근데 효력은 완전히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유언의안 증여 그래 뭐라고요? 유언의안 증여 줄여서 유증그럽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6회 때 이후 간단 없이 물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 등기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 그래요.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보통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환매 특약 등기나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데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죠? 당연히 의문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 여기서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와 같은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우리 등기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편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출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작년도에 가보면 작년도에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각각 2문제씩이나 출제를 했어요. 그죠? 2문제씩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을 통해서 공동소유 그래 뭐라고요? 공동소유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공동소유에는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 그래 뭐라고요? 공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소유 형태인 총유 그래 그죠? 총유라고 있으며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인 합유 그래 뭐라고요? 합유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 소유 형태로는 총유라는 개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 총유 등기는 없으니까 이건 잃어버려서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총유 등기는 없으니까 총유 빠지고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 그래요. 그죠? 이 중에서 뭘 출제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한 문제 그래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리를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쪽 한 문제, 이쪽 한 문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의 264페이지에 가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쭉 있는데 양가로 2번 가봅니다. 양가로 2번 가면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가 아니고 무슨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 등기법 67조에서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 그래 뭐라고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필요적 정보로 제공해야 되니까 등기관으로서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약속이 있으면 제공하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해서 임의적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임의적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지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참고란에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가 나오고 있네요. 공유 등기, 합의 등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공유 등기, 합의 등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순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6, 267페이지를 펼쳐보면 실거래가액, 그래. 뭐라고요? 실거래가액 등기라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목록 제출 의무, 그죠? 매매목록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268페이지에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 그죠? 토지 수용을 원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토지 수용이 뭡니까? 어떤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죠? 4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해가는 걸 보고 흔히 토지 수용 그래요. 그죠? 토지 수용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의 법적 성질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이라는 데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 뭐죠? 그렇죠. 어떤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업시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사업시행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걸 보고 원시 취득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시 취득의 반대말이 승계 취득이야. 그죠?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서 어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걸 보고 승계 취득을 해요. 그죠?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들은 말 맞다나 최초로 취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요. 그러면 만약 승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전주의 권리에 하자, 그죠? 뭐가예요? 하자. 그러니까 뭐 취소 사유나 해제 사유가 있다면 후주한테 그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근데 원시 취득은 전주의 하자가 후주한테 승계가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소유권이란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어느 날 원시 취득합니까? 했더니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뭐라고요? 수용의 개시일 날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가보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가보면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재를 한다? 토지 수용. 원인일자는 뭐라고 기재한다?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왜 개시일 날이 원일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 날짜에 소유권이란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최초 취득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원일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야. 수용의 개시를 기준해서 개시일을 기준해서 직권 말소 그래. 뭐라고요? 직권 말소가 되는 등기하고 직권 말소가 되는 등기하고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가려내야 돼요. 이 날짜를 기준해서 가려내야 돼요. 그죠? 우리 출제자는 31회 때까지
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수용에서는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그죠? 양가로 3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뭐냐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라는 얘기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 그래요. 그죠? 수용의 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을 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가려내야 돼요. 그죠? 가려내야 됩니다. 269페이지 가봤더니 3번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낱개의 질문으로 자주 물어보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내 거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죠? 그래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등기부를 펼쳐보니까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을로부터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그죠? 병 앞으로. 이게 전전 매매가 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중간에 낑긴 놈이 사기꾼이야. 그죠? 사기꾼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몽창 위조를 해서 막무가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3자 병인한테 처분해서 소득까지 실현했으니까 사기꾼이야. 그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등기 원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다라 그래요. 그죠? 등기 원인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가 이행하기 전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행할 건덕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처럼 이행한 후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한 후라면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면 이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그래요. 그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돼요. 즉 우리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놔야 돼요? 원상 회복해놔야 돼요. 그죠?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 관계에 그래. 뭐라고요? 원상 회복 관계로 전환시켜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 앞으로 넘어가 있는 이 소유권이란 권리는 매도인 갑식이한테 소유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복귀를 해야 돼요. 그죠? 원상 회복 관계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이제 딴 건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딴 건 빼고 소유권이란 권리는 매도인 갑식이한테 당연히 복귀가 돼 있어요. 근데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를 딱 들춰 보니까 갑구에선 기왕에 누굴 경우에서 을을 경우에서 누구 앞에까지 병 앞에까지 넘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실체적 권리관계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부 불일치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떨어지는 등기 무슨 등기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의 등기야. 무의 등기에 기초해서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도 일단 무의 등기야. 그죠? 여기 잘 들어봐요. 제3자 병식에
선의인지 악인지 변론을 하고 일단은 무효의 등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 그래.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소유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매도인 갑식에는 유리해집니다. 그죠? 이게 등기상에서 지어지게 되면 매도인 갑식에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을과 병은 이게 등기상에서 지어지게 되면 을과 병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이 등기 권리자, 을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갑니다. 그죠? 공동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과연 을하고 병식이가 이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을식이는 손 털었어요. 그죠? 손 털었어요. 그러니까 뽑아 먹을 만큼 다 뽑아 먹었어. 얘는 절대 협력 안 할 거야. 사기꾼이야. 그죠? 그리고 병식이는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 과정 중에서 3억씩이나 건넨 놈이란 말이야. 그죠? 대금 지급했겠지? 절대 협력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협력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럴 적에는 갑이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 그래. 뭐라고요? 원고가 되고 을병을 공동 피고로 삼아서 무슨 소송? 말소 소송 그래요. 그죠? 말소 소송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여기서 원고인 갑이 승소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갑식이한테 승소한 원고한테 판사는 종이장을 하나 줄 텐데 여기 주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을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의 등기니까 싹싹 지워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이걸 가져가서 갑식이가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올 때도 갑에서 을에서 병 앞으로 차근차근 넘어왔듯이 거꾸로 지워갈 때도 차근차근 지워야 돼요. 지우려면 누구 거부터? 을 거부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 거부터 지워야 돼요? 병 거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누구 거? 을 거 이렇게 지워야 돼요. 아마 여기에는 독립번호 3번 그래갖고 뭐야? 2번 말소. 그죠? 여기 독립번호 4번 그래갖고 몇 번? 1번 말소. 이렇게 기재가 되겠지. 이게 뭐야? 소유권 말소 등기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등기부상에서 지은 거고, 요 실체 관계에서 지우면은 이제 병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누구 거, 을 거 지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실체 관계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100% 일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목적해야 하는 등기를 소유권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병 거 지우고 을 거 지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려면 빙빙 도는 거야. 시간하고 비용 그래요. 뭐라고요? 시간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죠? 시간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등기 경제상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빙빙 돌지 말고 바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그 바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요번에는 소유권 말소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뭐야? 이전 등기 신청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갑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요.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를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을과 병면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갑의 소유권 행사 그래요. 뭐라고요? 갑의 소유권 행사를 을과 병이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갑식이는 병식이를 현등기 명인 병씨를 상대방 삼아서 우리 민법 214조에 기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래. 뭐라고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 권리에 기초해서
갑식에는 현등기 명인 병을 상대방 삼아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 봐. 말소 등기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는 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놈이 청구권 경합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야. 갑의 입장에서는 말소 등기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야. 그죠?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책에는 유증은 없네요. 그죠? 유증은 없어요. 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유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요.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러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죠. 유증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유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유증 그래. 뭐라고요? 특정 유증이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포괄 유증 그래. 뭐라고요? 포괄 유증이라는 놈이 있어요. 포괄 유증은 뭐냐면 나의 전 재산 그래. 뭐라고요?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노라가 포괄 유증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노라. 이걸 보고 포괄 유증 그러고 특정 유증은 나의 전 재산 중에서 특히 요놈 그래요. 그래죠? 요놈만 기부하겠노라가 특정 유증이야. 그래서 특정 유증은 요놈만 특히 기부하니까 이거는 우리 민법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긴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니까 이건 뭡니까? 상속하고 그 내용이 엇비슷해요. 그래서 민법 186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몇 조?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특정 유증은 뭐다? 특정 유증은 뭐다? 나의 전 재산 중에서 특히 요놈만 기부하겠노라. 요 특정 부동산만 기부하겠노라가 뭐야? 특정 유증이야. 그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것이 포괄 유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우리 민법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상속 그래요. 뭐라고요? 상속하고 내용이 엇비슷하니까 민법 187조, 그죠?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한번 봐봐요. 상속 그래. 뭐라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상속인만으로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놈이야. 근데 유증 그래. 뭐라고요?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이나 불문하고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 신청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권리자지? 누가 권리자야? 누가 권리자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권리자냐면 유리해지는 놈은 받는 놈이 되겠지. 그죠? 이 기부 받는 놈이 유리해질 거 아니야. 얘의 명의로 등기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수중자 그래요. 뭐라고요? 수중자. 받는 놈을 수중자 그래요. 그래서 수중자가 뭐가 돼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인 그래요. 그죠? 상속인은 아마 권리가 상실하게 될 때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 상속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언 집행인 그래. 뭐라고요? 유언 집행인. 변호사가 되겠지. 유언 집행인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마이너스가 돼서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이나 불문하고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상속은 단독인데 유증은 뭐다? 공동이다. 그죠? 아주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상속은 단독인데 유증은 뭐다?
공동이야. 그죠? 유증 공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하여튼 뭐 유증까지 뭐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작년도에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환매 특약 등기 그럽니다. 여기 누구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시기하고 을시기는 만나서 단순히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체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매매 계약에다가 환매 특약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을 부관 또는 약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을 앞으로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특약에 따라서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이란 권리에 그래. 뭐라고요? 환매권이란 권리는 매도인 갑한테 보류가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을시기는 소유자야. 뭐라고요? 소유자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계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있지.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을 마이너스 병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건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수리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환매 기간 그래요. 우리 민법 591조에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자인 갑시기는 이 환매권이란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매 기간 내 5년의 범위 내에서 환매권자인 갑시기는 환매권이라는 이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있어요? 이거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라고 했어, 그죠? 채권이란 권리는 어떤 권리지?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상대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누구한테? 을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어요. 제3자 병식한테는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시기는 가져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죠? 자기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필요한 등기가 뭐다? 환매 특약 등기야. 그죠?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와 거의 비슷한 그림을 제가 한번 바로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하고 을은 만나서 환매 특약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이 부관의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시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됐어요? 동시에 신청을 해서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이순환 때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해서 동시에 신청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지 환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환매권이란 이 되사올 수 있는 권리는 매도인 갑시기한테 보류가 됩니다. 을의 이름은 소유자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겠지.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인 갑시기는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등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가 떨어져 있다라면, 그죠?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환매 특약 등기는 흔히 대항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대항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대항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등기라 그럽니다. 여기는 행사할 수 없지. 여기는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71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환매 특약 등기야. 그죠? 환매 특약 등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273페이지 신탁 등기 한번 가봅니다. 신탁이 뭐야? 신탁이 뭐지? 신탁이 뭡니까?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그죠? 그치? 믿고 맡기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자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 그래서 능력 있는 놈한테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흔히 개발 신탁 그래요. 뭐라고요? 개발 신탁 그러지. 근데 내 소유 부동산인데 내가 좀 약간 애가 띨빵해. 그죠? 그래서 재산을 불릴 수가 없어요. 타인한테 맡겨서 재산을 불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른바 운용신탁 그래요. 뭐라고요? 운용신탁.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공익신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신탁 등기는 믿고 맡기고자 하는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믿고 맡기고자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은 아니야. 그죠? 명의신탁은 아니고 신탁법상의 신탁등기다. 실명법에서 말하는 뭐 계약명의신탁이다. 뭐 이자간 명의신탁, 상자간 명의신탁 등등등인데 그런 명의신탁이 아니고 신탁법에는 단행법이 있어요. 그 신탁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신탁등기야. 그죠? 신탁등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 봐봐요. 그 신탁등기 뭐라고 막 써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 신청 절차 가봤더니 기억번 그래. 뭐라고요? 기억번 찾았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봐봐요. 동그라미 니은번 수익자 그래. 뭐라고요? 수익자. 수익자가 있는 신탁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탁 등기의 경우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게을리할 때, 그죠? 수탁자가 게을리해야 돼. 할 때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 소유 부동산이다. 누구 소유 부동산이냐면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이야. 원래 위탁자 그러면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그래요. 신탁법에서는 신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위탁자 그러면 그건 상법, 그죠? 상법에서는 위탁자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법에는 위탁매매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요 신탁자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이른바 믿고 맡기는 계약 그래. 뭐라고요? 믿고 맡기는 계약 체결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신탁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신탁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신탁 등기 그래. 뭐라고요? 신탁 등기도 우리 등기법에서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그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형식에 떨어져요. 신탁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에 떨어집니다.
화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같은 순위번호 그래. 뭐라고요?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옛날에 가만히 봐봐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신탁자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수탁자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리고 신탁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신탁자가 마이너스, 수탁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등기법에서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신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이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그래요. 뭐라고요? 수탁자만으로 어떻게 단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죠? 옛날에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수탁자만으로 어떻게 해요? 단도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등기법을 개정을 해놨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개정을 해놨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둬요. 그죠?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가 지금 30일, 32 연소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30일에 32에 연소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주에 얼핏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한 거야. 그죠? 그래요. 공유에는 지분이 있나요? 공유에 지분이 있어요? 있지? 그죠? 뭐 2분의 1, 3분의 1. 여긴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총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지.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공유 지분 그러고 이건 합의 지분 그런단 말이야. 여긴 지분의 개념이 있으니까 지분 처분 그래요. 그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지분을 하시라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죠? 전 합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건 뭐야?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공유 지분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공유 지분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도 가능해요. 그런 걸 몽창 싸잡아서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지분의 개념이 없으니까 뭐 처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지. 근데 여기는 지분의 개념인데 지분 처분의 자유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전 합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분 처분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잇따른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얘기가 275페이지까지 얘기가 됩니다. 275페이지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매년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아무리 안 나와도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에서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작년도에는 환매 특약 신탁 그 다음에 공유 등기까지 합치면 약 3문제 출제가 된 거야. 그죠? 3문제 출제가 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쪽을 와 주셔야 되냐면 279페이지, 그죠? 제3절 소유권 이의 권리의 등기 있습니다. 거길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